예, 안녕하세요. 김사원입니다. 예, 저는 창업통TV를 운영하고 있는 창업 전문가 김사원입니다. 저희 요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 기심전결 강의는 코로나 이런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하고 같이 공부하실 내용은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는 나홀로 1인 창업 얘기를 제가 열심히 한번 진행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1인보다 더 중요한 무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야, 오늘은 무인 창업, 예, 소상공인 창업자들 역시 요즘 코로나 이후에 가장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비대면, 언택트죠. 이런 언택트 시대에 아이스크림을 포함한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온갖 요즘 무인 아이템들의 물결이라고 할 수 정도로 무인 테마가 하나의 이런 비즈니스 테마, 비즈니스 이슈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과연 이 소상공인 입장에서 무인 창업 시장으로 어떻게 보면 행복한 성과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저하고 같이 2시간 동안 공부해 보시면 아마 무인 창업 시장의 결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먼저 오늘 첫 시간은 무인 창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거시적인, 미시적인 시장 환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이런 시간이고요. 두 번째 시간은 구체적인 무인 창업 아이템의 A to Z, 무인 창업 아이템의 명함, 여기에 대해서 깊은 속살까지를 한번 파헤쳐보는 이런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이 무인 창업과 관련된 전체적인 트렌드, 시장 환경, 사업 환경을 먼저 한번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첫째, 왜 무인 점포인가? 요즘 왜 무인인가? 이런 얘기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최근에 무인 관련한 이 광범위한 이 시장 트렌드, 소비 트렌드, 그 다음에 공급 시장의 변화 요인,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런 대기업, 중견, 중소기업을 포함한 이 비즈니스 환경에서 무인 테마가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있는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 이런 것까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시 요즘은 이 시장 분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전문가의 정성적인 판단도 중요합니다만, 정량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보는 이런 무인 창업 빅데이터 분석을 세 번째 섹션으로 제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무인 트렌드, 사실은 요즘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 해마다 내년 2022년 뭐 호랑이띠 이민년인데요. 호랑이띠 요즘 소비 트렌드 발표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저희 창업TV에 오시면 소비 트렌드와 내년의 아이템 동향 지금 열심히 정리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와 무인 트렌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명확히 정리하고 나면 시장의 흐름, 방향, 디렉션, 어느 쪽으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아마 정확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무인, 유인이 아니죠. 요즘 우주에는 유인 우주선이 가는 시대입니다만, 코로나 시대, 이런 비대면 언택트 시대에 가급적이면 사람 없이 돈 벌 수 있는, 내 가게에 내가 직접 일하지 않고도 무인으로 불만 켜놓으면 알아서 키오스크에서 계산하던가, 아니면 최첨단 이런 IT 시스템으로 인해서 자동 결제되는 요즘 이런 가게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무인 창업, 무인 점포는 코로나 시대와 함께 정말 가장 부상했던 이런 비즈니스 키워드, 스몰 비즈니스 키워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무인 창업, 무인 점포는 궁극적으로 저는 코로나 시대, 이런 비대면 시대에서 이 부상될 수밖에 없었던 키워드입니다만,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런 무인 테마, 이런 무인 스타일, 소비자들의 이런 무인 가게를 찾는 라이프 스타일은 쉽게 변화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창업 시장에도 요즘 뭐 프랜차이즈 시장을 위시해서
무인 관련 아이템이 본물 터지듯이 지금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창업자 입장에서 무인 창업, 과연 좋은 시장인가? 내가 한번 배팅해봐도 되는 건가? 과연 나는 무인 창업으로 회피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늘 한번 매 눈을 뜨면서 판단할 필요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무인 매장 그러면 아마 빼놓을 수 없는 게 아마 이게 한 2016년 세계 최초의 무인 슈퍼마켓, 미국 시애틀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오픈했던 이 아마존, 이 아마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아마존에서 운영했던 이 아마존고 얘긴데요. 이 아마존고 같은 경우가 2016년 12월 미국에서 오픈을 했습니다만 이 아마존고를 자세히 한번 보시면 첫째, 계산대와 계산원이 없다. 아니, 계산대와 계산원이 없으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직접 아마존고 어플을 깔고 직접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삶과 동시에 바로바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도 무인 편의점이나 이런 게 생기고 있습니다만 아마존고 시스템하고는 조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세계 최초의 이런 무인 가게, 무인 슈퍼마켓 아마존고 같은 경우는 아마 상당히 이런 코로나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인 시대를 여는 상당히 좀 이런 시발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요즘 이 AI,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시장이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무인 매장 트렌드는 어떻게 보면 디지털 사회에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웨이브, 물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무인 매장들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 무인 매장 중에서 저는 좀 먼저 이슈가 됐던 게 아마 이 무인 편의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 매장은 아마 저쪽 제1롯데월드 아마 몇십 층에 올라가면 제가 40층인가 올라가면 제가 발견했던 것 같은데 이런 무인 편의점 시장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기존에 사실은 코로나 시대 유인 편의점도 지금 5만 개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 컨비니언스 스토어, 이 편의점 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90년대 초반에 그 당시에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 코로나 시대라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악재일 수 있는데 이 악재로 호재로 전환시킨 가장 대표적인 아이템이 이런 편의점. 특히 트렌드에서도 보면 작년부터 슬세권, 동네 상권 이 키워드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키워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런 대표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런 슬세권 동네 상권에서 슬리퍼 신고 동네에서 어디 가서 지갑을 열까요? 편의점이 첫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편의점은 최근에는 이런 작은 아파트 상가 동네 슈퍼마켓을 밀어내고 그곳에 브랜드 편의점들이 들어가는 모습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만 무인 매장에 있어서도 무인 편의점이 앞으로도 충분히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물론 온 세상이 모든 가게가 무인천하가 되느냐? 그럴 리는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형태의 무인 테마가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아마 최근에 이 최저임금 상승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인건비를 줄인다는 차원, 고정비용에 정말 매출액 대비 음식점 같은 경우는 요즘 30%까지 육박하는 인건비를 어떻게 보면 인건비 부담을 줄 수 있는 테마로 이런 다양한 무인 아이템이 뜨는 배경 이런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마트24 같은 경우도 참 이마트 그러면 저는 1992년 우리나라 대형마트 1호점 서울 노원구 창동의 이마트였거든요. 대형마트가 이마트 창동점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지금 한 500개까지 오픈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마트가 이런 편의점 시장에 뛰어들면서 그 브랜드를 이마트24로 최근에 바뀌었죠. 그래서 이마트 같은 경우는 셀프 편의점 요즘 이렇게 직접 만들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쫙 지나가면서 인증하고 들어가고 여기는 이마트24 이런 스마트 코엑스점입니다. 이렇게 쭉 보이는데요. 처음에
버튼을 누르고 아래에 휴대전화 뒷자리 입력하고 그 다음에 QR코드 게이트에서 스캔한 다음에 입장해서 자유롭게 구매하면 자동 결제됩니다. 뭐 거의 아마존고의 그 형식 시스템을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거의 비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기업들마다 이 무인 시스템, 무인 테마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마트폰이 나왔고 뭐 이런 어떤 아날로그 카메라를 밀어버리고 디카가 나왔던 것처럼 이 무인 아이템도 이제는 산업으로서 상당히 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이렇게 빠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테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무인 매장의 시장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최근에 코로나 시대와 함께 지금 무인 매장 시장 규모가 한 5조 2천억 정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무인 매장 시장 규모가 전 세계 무인 매장 시장 규모의 거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한 1조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인 매장, 무인 스토어 시장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를 위시해서 이런 무인 매장 아이템까지 상당히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상당히 좀 주목해야 될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무인 매장 그러면 아까 무인 편의점, 무인 슈퍼마켓, 무인 아이스크림 각종 무인 매장에 들어가서 무인 테마와 함께 부대 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요즘 아마 전국에 우리나라 음식점 70만 개입니다만 요즘 무인 식당 많이 있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뭐 마츠야, 스키야, 뭐 요시노야 같은 덮밥집들도 보면 1인 형태로 운영하지만 무인 스토어로 운영하는 개념도 있고 1인 형태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무인과 함께 빼놓을 수 없는 부대 산업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계산대, 이 키오스크 시장이죠. 키오스크.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이 무인 계산대 키오스크 시장을 보면 2016년 정도가 전 세계 무인 계산대 시장이 한 2016년도에 한 2조 8천억이다 이러는데 요즘 불과 뭐 한 5년 사이에 그 거의 2배 5조 2천억 시장으로 급팽창했던 것도 이런 코로나 2019년 말 그리고 2020년 코로나 1년 차, 2020년 코로나 2년 차를 겪으면서 이런 무인 장비, 계산대 이런 시장도 덩달아서 급팽창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뭐 무인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 이웃나라,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14억의 중국 시장. 늘 뭐 이 빼놓을 수가 없는 시장이죠. 뭐 중국의 수많은 이런 쇼핑몰들, 온라인 쇼핑몰들 정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거의 1조 8천억. 뭐 우리나라로 아마 환산하면 거의 아마 뭐 3천조 이상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이 기하급수적으로 중국의 무인 상점 시장도 상당히 좀 이렇게 급팽창하고 있다. 중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 중에 하나고 뭐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이기도 하고 성장률도 상당히 가파르게 그래도 올라가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 요즘 상당히 이런 무인 시장이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최근에 이 무인 체험 매장도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걸 알고 있죠. 무인 체험 매장. 무인 형태 체험을 한다. 이게 뭔가 아마 뭐 체험 매장? 체험 매장이 있었던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일이죠. 최근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삼성이나 LG 있습니다만 LG전자는 LG 베스트샵 이런 매장에 가면 가전 체험, 다양한 가전을 직접 사용해보고 구매하세요. 이런 얘기죠.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직접 로봇 통환차, 로봇을 이용해서 무인 형태로 체험 매장, 직접 신차를 직접 운전해 본다든지 직접 이렇게 체험해 보면서
구매 가치를 높이려는 이런 거 많고, SK 같은 경우도 SK, KT, LGU 플러스 같은 데도 이런 통신, 이런 신제품, 모바일 제품이 나온과 동시에 바로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는 무인 매장들, 뭐 이거야 뭐 저희가 많이 봐왔던 거고요. GS25나 CU 편의점 같은 경우도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인 매장을 하나의 이 안테나샵 형태로 한번 직접 지금 런칭을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이런 국내 대기업 사이드에서도 빠르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인 매장 트렌드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이 무인 매장은 무인이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까지 가게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주인이 있고 그리고 주인과 직원 이런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주인과 직원은 없습니다. 주인도 매장에 없습니다. 야, CCTV로 집에서 관리합니다. 회사에서 관리합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그 소상공인 이 스토어 트렌드가 상당히 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요즘 뭐 무인 PC방 이런 것도 다들 굳이 사람 없어도 내가 직접 CCTV로만 관리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무인 매장들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2019년 같은 경우가 아마 한 120만 정도였는데, 2020년 코로나 시대 되면서 137만 뭐 이 정도로 늘긴 했다. 문제는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2019년에 한 400만 정도였는데, 이제 직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16만. 다시 말해서 나홀로 창업 1인 형태의 자영업자가 상당히 좀 많이 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을 이 한국은행 데이터를 통해서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무인 창업 트렌드에 부상하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이유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 시대 무인이 뜨는 이런 비대면 언택트 트렌드는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근데 저는 비대면 언택트 트렌드보다 더 기존 소상공인들이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앞서 언급해드렸던 인건비죠. 내년 최저임금 9,160원이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10,000원대 정도로 가는 게 시간 문제죠. 지금도 실질적으로는 시간당 10,000원대 정도로 뭐 직접 이렇게 사람을 쓰고 있다.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2022년 호랑이 해인데요. 호랑이띠 2021년에 9,160원을 아마 최저임금 개념으로 한번 월급으로 환산을 해보면 한 주에 한 40시간 정도 우리 직원을 근무해서 유급 주휴수당 한 8시간 포함한다면 한 달 기준으로 한 209시간 정도 되는 거죠. 곱하기 9,160원 정도 계산하면 이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직원 한 사람을 쓰기 위해서는 거의 191만 4,400원. 그냥 200만 원 이하로는 이제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직원 한 사람이 200만 원이면 두 사람이면 400만 원 아닙니까? 최하로. 그럼 400만 원 정도 인건비라면 옛날 같은 경우는 야, 매출이 한 2천 정도 됐을 때 야, 인건비를 20% 포션으로 본다면 400 정도 지급하는. 그럼 직원 2명 정도를 쓰면 최소 매출 2천 이상은 올려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근데 요즘 같은 시기에 요즘 뭐 물론 매장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인건비 대비 예상 매출액, 이 부분에 이제는 이 소상공인들, 우리 자영업 사장님들도 이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내가 다 하지 뭐, 바쁠 때만 그냥 파트타이머 잠깐 부를까? 이런 자영업 사장님들이 갈수록 늘 수밖에 없는, 야, 어떻게 보면 인건비의 역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알바를 하면서 살아가는, 뭐 우리나라도 예전 90년대 같은 경우 일본에서 유학하는 친구들은 알바만 가지고도 충분히 학비 내고 생활했어요. 이런 친구들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면서 어차피 정규직 일자리도 많지 않으니까 저는 알바만 할래요.
이런 젊은 이런 MZ 세대들이 갈수록 늘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요즘 최근에 인건비 상승이나 이런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연동돼 있고 창업시장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사람을 적게 쓰는 아니면 사람을 아예 쓰지 않는 때문에 당연히 무인으로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금방 아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인 매장이라는 것은 첫째, 이런 모든 세상의 이치가 한쪽이 좋으면 또 안 좋은 곳이 있죠. 한쪽에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리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즉, 무인 매장의 어떤 포지티브와 네거티브를 같이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무인 매장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인건비 절감이죠. 야, 사람. 어차피 창업자 입장에서는 매출이 중요하지 않아요. 코스트, 원가, 뭐 임차료, 인건비, 전기세, 소세, 가스비, 세금 다 제외한 야, 새우. 내가 한 달에 매출액이 얼마였을 때 나한테 얼마 떨어지는데 순이익이 제일 중요한 거죠. 세후 순이익은 얼마입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야, 내가 1억 원을 투자했는데요. 5천을 투자했는데요. 투자 금액 대비 야, 한 달에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세금 다 낸 세금 후에 창업자의 1인당 야, 평균 순이익률이 얼마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인 매장을 통해서 인건비를 줄여서 인건비라는 고정 비용을 줄이게 되면 순이익률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 많이 안 쓰니까 오히려 운영하기 너무 편리해요. 전 지금까지 저도 이렇게 한 25년 제가 사업하면서 제가 우리나라 자영업 사장님들 현장에서 참 많이 지금도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직접 이 현장에서 만나보면 자영업 사장님들이 저는 늘 어떤 게 즐거우세요? 어떻게 힘드세요? 어떤 게 힘드세요? 제가 92년부터 늘 현장에 가면 질문했던 가장 많은 이 질문 아이템 중에 하나였는데요. 역시 아마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역시 사람 관리가 제일 힘들어요. 근데 무인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 관리를 줄일 수 있다. 동시에 무인이라는 차원 자체가 시장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어떤 새로운 구매 코드죠. 무인 가게가 있어? 어떻게 생겨 먹었는데 내가 한번 들어가 보면 되지. 이런 새로운 구매 포인트, 구매 파워로 연동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비대면, 그리고 무인 같은 경우는 어떤 24시간 올코트 프레싱을 할 수 있다는 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 늘 장점이 있으면 리스크도 있기 마련이죠.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뭐 요즘 무인 점포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아마 뉴스도 가끔 나오는 무인 점포에서 이 잠자고 있는 소비자들 거기에서 마음껏 먹고 직접 도난당했어요. 무인 점포가 자기 앞마당인가 봐요. 막 이런 요즘 뉴스 나온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도난의 위험성. 물론 뭐 이런 뭐 대형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도난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만 저는 무인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단점을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 도난의 가장 좀 도난을 어떻게 보면 도난 피해를 유심히 살펴야 되는 층이 소위 말해서 20세 미만의 이 촉법소년단이죠. 무서워요. 이 친구들 보면. 내가 범죄를 저질러도 저는 크게 처벌받지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한번 주의하면 될걸요? 뭐 이런 저는 이 법령은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나이와 무관하게 어떤 비상식적인 범죄를 직접 범죄가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정당한 응징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이 촉법소년단 이런 쪽의 피해 사례가 최근에 무인 점포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 무인이라는 차원은 저는 이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구매 가치와 연동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 소비자와 주인의 마음과 마음이 움직이는 이 언택트가 중요하다.
온택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언택트도 중요하지만 온택트. 야, 결국은 이 소비자와 주인을 어떻게 따스하게 휴먼 터치라는 개념으로 연동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는 무인 점포는 한계가 있는 거죠. 아울러 이 무인 점포 같은 경우가 주인이 쫙 지키고 있을 때 갑자기 전기가 나가거나 이러면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 있습니다만 내가 멀리 있는데 우리 매장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어. 그럼 바로 옆에 우리 매장까지 달려가는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실시간 관리에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업성이죠. 결국은 무인 점포가 누워 있어도 룰루랄라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은 얼마든지 법니다. 라고 한다면 굳이 내가 직접 매장을 지키면서 이렇게 유인 점포를 운영할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무인 점포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첫째, 원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 다양한 위험 요인도 도사리고 있다.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도 많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순이익률이 유인 점포보다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 형태의 어떻게 보면 좀 인건비, 나 한 사람의 인건비라도 감내할 것이냐, 아니면 무인으로 하면서 나의 삶의 편의성을 높이는 반면 매장 자체의 수익성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내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무인 창업과 관련된 빅데이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요즘 또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 정량적인 데이터, 요즘 어떻게 무인과 관련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지, 제가 요즘 저도 가끔 요즘 칼럼 쓰거나 요즘 원고 쓰거나 하면 이런 빅데이터 관련 사이트나 이런 앱을 제가 많이 이용하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 블랙퀴 제가 자주 이용하는, 특히 연관 검색어 도출하는 데는 블랙퀴 정말 이 프로그램 좋은 것 같아요. 블랙퀴에서 제가 무인 창업을 한번 직접 입력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최근에 무인 창업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연관 검색어 1위는 무인 창업에서 창업입니다. 아무튼 창업을 생각하면 바로 무인. 두 번째 테마가 무인 카페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업자들은 무인 창업하면 첫 번째 떠오르는 창업 아이템을 무인 카페를 생각하는구나. 코로나 시대에도 아이러니하게 지금 프랜차이즈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무인 카페 브랜드 수가 무인 치킨 브랜드 수를 이미 상회했거든요. 최근에 무인 카페, 커피, 음료 브랜드가 아마 공정위에 등록된 브랜드가 620개가 제가 넘은 걸로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역시 보면 이 블랙키위라는 빅사이트, 빅데이터를 검색하는 곳에 보면 무인 창업을 입력하면 연관 검색어로 무인 카페를 생각하는 이런 유저들이 정말 늘고 있다. 세 번째도 카페 창업이에요. 저는 정말 이 카페 시장이야말로 제가 물론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카페 한 6만 개, 7만 개 시대입니다. 이랬는데 지금 우리나라 카페 10만 개가 넘었거든요. 최근에는 한 12만 개. 우리나라 편의점이 5만 개, 우리나라 미용실이 10만 개인데요. 지금 카페가 이제 10만 개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소가 한 13만 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카페 창업 중에서도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무인 카페, 저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무인 카페가 트렌드인 거는 맞다고 하더라도 무인 카페가 뜬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인 카페를 창업하는 수요가 이렇게 빅데이터 에서 많다는 게 저 깜짝 놀랐어요. 두 번째 아이템이 또 뭔가 봤더니 밀키트예요. 무인 밀키트. 코로나 시대에 거부할 수 없는 몇 가지 아이템이 있는데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는 캠핑 용품점 대박을 치기도 했고요. 근데 최근에 오프라인을 포함을 한 온라인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아이템들, 차박 열풍, 전국적으로 캠핑 쪽이 늘고 있다. 해외 시장을 막아놓으니까 이런 너나 없이 SUV 끌고 꾸역꾸역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마구마구 가서 그들이 캠핑족들의 음식으로 알려졌던
밀키트가 최근에는 무인 밀키트까지 검색을 하고 있어요. 야, 이게 무인 밀키트에 대한 정확한 사업성은 제가 다음 시간에 꼼꼼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무인 매장들을 보면 무인 카페 창업 비용 역시 또 돈을 궁금해하죠. 1인 창업, 그러니까 무인 창업과 1인 창업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가까이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무인 편의점 창업 바로 이렇게 연관 검색으로 뜨네요. 무인 가게, 무인 매장, 무인 카페, 뭐 온라인 창업, 소액 창업, 아이스크림 무인까지 뜨네요. 야, 이게 소비자들이 포탈에서 내지는 SNS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무인 창업과 관련해서 어떤 연관 검색어를 바로 도출하고 관심 있어 하는가를 이 블랙키위 데이터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는데, 이게 제가 9월에 이렇게 제가 직접 확인했던 건데, 제가 사실은 블랙키위에서 5월 달에도 제가 한번 똑같이 제가 그때 칼럼을 쓰면서 정리를 한번 해놓은 게 있어요. 5월 달에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이때도 보면 무인 창업 카페, 무인 아이스크림, 이때 상당히 아이스크림이 거의 상위에 랭크돼 있었죠. 근데 아까 9월 되면서 아이스크림 좀 내려갔죠. 이 얘기는 뭐예요? 요즘 아이스크림 상투 잡고 내려가고 있다. 뭐 이거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편의점 창업, 무인 발급기, 아이스크림 창업 비용 막 이런 거 뜨죠. 그 스터디 카페, 무인 스터디 카페 이런 거 지금 관심 있어 하고 있어요. 무인 편의점. 5월달 같은 경우는 무인 셀프 세차장. 와, 셀프 세차장은 사실 90년대부터 셀프 세차장 관심자들 정말 많았고요. 시설업, 이 시설업에 한 게 있습니다. 제가 쭉 얘기했었고요. 뭐 인터넷 쇼핑몰, 무인 카페, 무인 밀키트. 여기는 지금 무인 밀키트가 지금 하단이지 않습니까? 무인 문구점까지. 이게 뭐냐면 지금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5월 달과 올해 상반기와 9월 달 하반기가 무인 창업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가 완전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보통 시장의 수레바퀴가 예전에는 그냥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죠. 아마 시장에는 창업 시장의 수레바퀴는 저는 보통 코로나 이전에는 보통 한 90년대 같은 경우 한 2년 정도마다 판도가 변합니다.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코로나 시대가 가까우면서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는 시장의 변화가 최소 6개월이면 판도가 완전 바뀌어요. 그만큼 시장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좋은 말로 하면. 유동성 변수가 많아지고 있다.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썸트렌드도 제가 자주 들어가는 빅데이터 제가 분석하는 이런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썸트렌드에서 제가 무인 창업이라고 한번 제가 입력을 해봤어요. 썸트렌드가 뽑은 연관 검색어 무인 창업의 맨 위쪽에 보면 창업 박람회 있지 않습니까? 아마 뭐 창업 박람회, 서울의 코엑스부터 세텍, 킨텍스, 그 다음에 뭐 전국 5대 광역시에 뭐 수시로 하는 게 창업 박람회죠. 최근에도 이 창업 박람회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아이템이 무인 밀키트, 무인이 아니고 밀키트 매장, 뭐 카페 이런 브랜드는 끊임없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무인 창업을 생각하면서 연관 검색어가 창업 박람회. 여기에 보면 아이템들 되게 재밌는데요. 뭐 과일 가게, 무인 창업과 프랜차이즈, 무인 창업과 소자본, 무인 창업과 아메리카노, 무인 창업과 도시락, 무인 창업과 뭐 과일 바구니까지 나오네요. 지역으로 보면 무인 창업과 전북대가 왜 뜨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무인 창업과 명절, 무인 창업과 제주도. 이거 뭐냐면 제주도에서 무인 창업을 뭐 할까요? 뭐 이런 수요가 있다는 얘기죠. 지금 딱 보면. 무인 창업으로 출산 선물 가게 하면 어때요? 무인 형태의 노하우가 뭘까요? 뭐 이런 거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인 창업 관련한 이런 트렌드 상당히 재미있고요. 구글도 한번 제가 직접 포탈에서 구글도 무인 창업을 한번 제가 딱 검색해 봤어요. 구글을 검색해 보면 맨 위에 무인과 관련된 이 무인 창업 관련된 이 창업 키워드들이 사진과 함께 쫙 뜨더라고요. 구글에서 무인 창업과 관련된 연관 검색어 첫 번째는 밀키트였어요.
야, 구글이 상당히 최근에 야, 창업 트렌드, 창업 시장에 야, 이런 니즈를 상당히 발빠르게 잡아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야, 무인 창업과 구글에서는 밀키트, 두 번째 무인 점포, 창업 아이템. 그러니까 무인 창업하면서 궁극적으로 무슨 사업하라고 이 창업 아이템을 무지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 무인 자판기, 커피, 무인 카페 얘기죠. 무인 카페도 있고 무인 스터디 카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 카페 창업, 컨비니언스 스토어, 편의점,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커피숍, 그리고 무인과 비대면, 뭐 스터디 카페, 편의점, 무인 카페, 무인 편의점, 커피숍, 비대면, 창업 박람회, 매장, 코로나, 키오스크, 프랜차이즈. 야, 이 구글 포탈만 놓고 보더라도 야, 요즘 무인 창업과 관련된 요즘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구나. 바로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재밌네요. 썸트렌드의 연관 검색어를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그러면 무인 창업과 관련된 긍부정, 중립, 이 개념으로 한번 빅데이터를 한번 정리해 본 건데요. 딱 봐도 보이죠? 지금 무인 창업을 입력을 했는데 가장 크게 보이는 긍정 키워드 첫 번째가 무인 창업으로 돈 벌고 싶어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년 2022년 소비 트렌드 중에서 아마 나노 소사이어티와 함께 두 번째 키워드로 썼던 게 머니러시거든요. 골드러시가 아닌 머니러시. 결국은 다양한 채널에 사실은 돈벌이를 고민하는 한국의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결국은 무인 창업과 관련해서 첫 번째 긍정 키워드로 돈 벌려고 한다. 두 번째는 가능할까? 긴가민가? 이런 소비자들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감사하다. 무인 창업을 감사한다고? 무인 창업 수요 늘어난다. 이건 알겠네요. 무인 창업과 관련된 수요가 늘고 있다. 단가가 높지 않다. 생각보다 무인 창업의 이 상품 판매가가 일정 정도 가성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뭐 관심 두다, 특색 있다, 관심이 생기다. 이런 무인 창업 관련된 집 없다? 무인 창업하는데 집이 없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서비스 주다 부담스럽다. 왜 부담일까요? 아까 뭐 도난이라든지 야 이거 맡겨놔도 되나? 그래서 쭉 좀 보면 긍정 코드는 야 무인 창업을 통해서 돈 벌면 좋지 않니? 야 수요가 늘어나고 있대. 야 감사하고 싶어. 성공한다. 돈 벌고 싶어. 야 무인 매장에서 맛있는 음식 뭐 이런 야 다양한 음식 밀키트 매장 얘기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는 반면 중립 코드로 단가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 좀 특색 있어. 야 가능할까? 부정적인 키워드로는 마음에 들지 않아. 힘들어. 좋아하지 않아. 뭐 이런 어려운 상황이야. 이런 키워드. 요즘 어떤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통해서 무인 창업 시장의 바로미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랜차이즈 등록 상황. 아마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거의 9,200개까지 늘었거든요. 작년 말 기준으로 7,000개 브랜드였는데 지금 10월인데 9,200개. 아마 앞으로 공정위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 이제 1만 개 시대가 될 것 같은데 원인은 이런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가맹거래사업법 개정안 1+1 법안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제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창업을 신규 가맹점 투자자를 모집하려면 직영점 1호점을 반드시 1년 이상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법령이 아마 11월 19일부터 발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발효 전에 공정위에 거의 뭐 무더기로 브랜드를 지금 등록하고 있는. 그래서 최근에 공정위에 무인이라는 키워드로 지금 등록돼 있는 브랜드가 어떤 게 있는가라고 보면 무인 편의점 아니면 뭐 무인 상점 24시 뭐 무인 셀프 카페, 메가더 무인 할인마트, 뭐 무인 셀프 아이스크림 할인점, 무인 다방, 틴 커피 무인 카페 뭐 이런 브랜드들이 무인이라는 키워드를 아예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아예 직접 띄우고 있는 걸 바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인은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거부할 수 없는 진짜 이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이버 포탈도 한번 제가 쭉 한번 둘러봤어요. 네이버에서 무인 창업을 이미지 검색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템이 뜨는지 한번 보세요. 쫙 보면 대략 알 수 있겠죠? 아, 저기요, 무인 카페도 보이고, 뭐, 무인, 뭐, 담국 같은 이런 밀키트 매장, 무인 셀프, 뭐, 이런, 저 이미지 사진 촬영하는 공간, 무인 빨래방, 뭐, 무인, 뭐, 이런 무인 형태 아이템들 쫙 보이잖아요, 이게.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구글에서도 보면 마찬가지로, 야, 구글은 밑에 친절하게 아이템이 설명이 돼 있네요. 무인 점포 창업, 나홀로족 겨냥, 야, 창업이 열풍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해서 다양한 무인과 관련된 뭐 이색 아이템 소개까지 무인 창업 시장을 포탈에 키워드 검색만 해도 요즘 무인 창업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알 수가 있죠. 구글을 좀 더 뒤져보면 야 스마트 무인 운영, 그 다음에 최근에 뭐 무인 카페, 최근에 뭐 다양한 무인 편의점, 스터디 카페 이런 거 쭉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 무인 테마는 정말 이 위드 코로나에서도 결코 하루아침에 이 썰물처럼 바로 이렇게 지워질 수 없는 이런 테마라는 것을 반증하는 이런 데이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각종 아까 요 블랙키위라든지 썸트렌드 같은 이런 직접 연관 검색어를 검색해 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는 물론 이런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이런 포탈에서도 무인 창업이라는 키워드는 정말 핫 키워드라는 것을 바로바로 알 수가 있죠. 제가 요일별로 무인을 어느 정도 검색하고 있는지를 제가 월별로, 요일별로 한번 보면요. 무인 창업을 가장 많이 검색하는 이 월은 보면 이게 아마 썸트렌드 데이터 같은데요. 7월에서 8월 하절기가 무인 창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7월, 8월 아까 캠핑이라든지 어떤 야외 활동이 많은 시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11월, 12월 동절기보다 무인 창업은 7, 8월 아마 대표적인 게 아이스크림 같은 이런 아이템이 실질적으로 어떤 하절기에 강한 아이템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하절기의 무인 창업은 더 핫 키워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일별로 보면 쭉 뭐 월화수목금토일입니다만 재미있는 것은 오히려 월화수 평일에 더 무인 창업이 훨씬 더 검색률이 더 많은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야, 주말에는 쉬고요. 평일에 무인 창업으로 일합니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재밌네요. 아마 이런 데이터들. 연령대별로 한번 봤어요. 연령대별로 보면 무인 창업에 가장 관심 있는 연령대는 10대, 20대, 50대 이상이 아니고요. 30대와 40대. 최근에 30대, 40대, 요즘 40대가 야, 저는 제가 86인데요. 아마 쌍팔학번 정도 이후가 그 당시에 X세대, E세대가 있었죠. 요즘 최근에 내년 2022년 트렌드 중에서 그 X세대가 40대가 됐고 그 40대가 10대들의 아빠, 엄마들인 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 키워드가 X틴 뭐 이런 키워드가 뜨는데 아마 3, 40대가 무인 창업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여성보다는 남성이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슈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 정보, 상업성, 무인을 오히려 정보보다는 상업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소비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작년 2020년 9월부터 올해 2021년 8월까지를 보면 무인 창업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이런 수요가 얼만큼 많아지는지를 이 그래프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비대면 트렌드, 언택트 시대의 비대면 트렌드. 요즘 제가 제일 많이 직접 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위드 코로나로 가고 코로나가 잠잠해진다고 했을 때 과연 비대면 트렌드는 앞으로 계속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비대면 언택트 트렌드는 이미 우리가 2년 넘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저는 이 트렌드를 하루아침에 버릴 일은 없다. 왜? 비대면으로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비대면 마스크 쓰고 살아가는 인생이 저 같은 경우도 감기 잘 안 걸리고요. 이비인후과 제가 정말 많이 다녔는데 요즘 이비인후과 우리 저 의사 선생님 뵐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는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된소리를 맡고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 됐던 비대면 트렌드는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단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에 대한 갈망 수요, 갈망 소비 지수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업종별로. 그래서 주점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마 일정 정도 이런 대면 소비를 갈망하는 이 수요가 이렇게 직접 몰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향 오프라인 시장 전망. 이거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럼 과연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와 함께 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과연 오프라인 시장 어떻게 바뀔까요? 이 역시도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O2O가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저는 온라인 트랙과 오프라인 트랙이 적절하게 공생하는 업종별로, 아이템별로, 지역별로 편차는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대면 소비는 앞으로도 사실은 거부할 수 없는 중요한 소비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려고 하고 있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면 이 비대면 시대에 무인 창업으로 요즘 가장 핫하다고 하는 무인 아이스크림부터 무인 편의점, 카페, 무인 관련한 아이템들을 제가 꼼꼼하게 예리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